기록하고 응원합니다. 대통령의 말, 강유정의 언어로 말이죠.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먼저 국무 1차장은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입니다.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 및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국무 2차장은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인사입니다.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 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네, 오늘 앞자리 안 주셨네요. 네? 앞자리 안 주셨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인선 발표 나온 것 같은데 네. 혹시 국토부 문체부 장관 인선도 곧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한미군 방위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인사는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위비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좀 그 외교안보 쪽에 피지도 요청해둔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나올 듯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채널A 이상원입니다. 네. 네, 그 표류하던 북한 전유민 6명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송환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북한 측에서 좀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좀 송환이 지체돼 온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또 여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증 결과 아무 무리가 없다면 가족과 생계가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 새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그 SNS에 본인이 그 뭐 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 정치적인 이용은 없었다. 개인적인 이용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은 드리겠고요.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짚어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OBS 최현성입니다. 그 지금 아직 산업부 장관이 그 청문회가 17일 날 열리는데 그 미국하고는 계속 관세하고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대 카운터파트가 상무부인데 이 없는 부분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이 문제를 주도해 나가실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교섭 본부장께서 나가 계시죠. 그 역할과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통상교섭 문제까지 전부 고위층 만남을 갖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정부 이양기에 있어서의 발생한 공백의 문제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리고 청문회 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백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뭐 예상 가능한 공백이고 어느 국가나 정권이 바뀔 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보실장께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입니다. 저기 그 당 쪽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런 거 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쟁점 법안은 이제 좀 처리를 이제 보면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당하고 약간 메시지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당하고 메시지가 다른지 정확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에서 이제 네.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이런 것도 이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말이 발표가 나왔나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보도를 제가 아침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양곡법에 관한 국회 입장이 정확하게 명기된 제가 멘션이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냥 전반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요게 같이 가시는 건지 사실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은 일단은 확인하고 저한테 기사를 제가 놓쳤다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무수석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임 장관과 당정 협의를 겨쳐주고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일 경우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들께 정무수석이 당부드리고 그리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네, 있어요. 죄송해요. 저 뒤에 먼저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라일보 부미연 기자입니다. 네. 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타운홀 미팅 지역 순회하고 계시는데요. 그 남아 있는 지역이 강원, 제주 등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좀 일정 잡힌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조금 뭐 이렇게 민원성 이런 발언들도 많이 있어서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K 방산업체와의 만남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현업에 계신 분들과 산업적인 미래의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의 타운홀 미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얘기인즉슨 분야나 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정부 입장은 바뀐 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정해서 어떻게 타운홀 미팅을 가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애초에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하지만 어떤 사안이든 무르익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듣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 갈등 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타운홀 미팅 양식 혹은 그런 정말 딱 그 자리에 가는 양식이 아닐지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인데요.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그런 조치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검토를 한다 안 한다란 아직은 논의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 없고 발언권 있지만 발언권은 한편으로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그냥 허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이 돼서 일종의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정치에 활용이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참석은 저희가 외청 보고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참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의결권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조율 가능한 대상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따 오후에 다시 오찬 관련한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회의 배석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강규정 대변인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YTN 정인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혹시 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참석을 배제를 시키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출석을 원해도 혹시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법적으로 그런 걸 여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보면은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될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네. 저 MBN 표선우인데요. 그럼 이 결정이 당사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전달이 되고 지금 브리핑을 하시는 건지, 본인이 만약에 전달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정도 보자면요.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보통 전날 출석하라라고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달받지 않으면 원래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연락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좀 관행상으로 참석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관행상으로 참석자 배석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국무조정실에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가 또 지금 표성환 기자 질문하셨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전달 혹은 전전달 하기 전에 벌써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거라 이 자체가 의사의 전달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 배석하지 말라는 전달이라고 봅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 제일 뒤에. 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대통령께 보고 드렸을 때 대통령님이 별다른 말씀이나 반응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비서실장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응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네. 아까 말씀 주신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라면 그럼 그 동안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개별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통상적으로 참석을 해왔다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언론 보도 통해서 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추진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좀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맞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국무총리가 이번에 처음 첫날 급하게 금요일날 임명되고 토요일날 저희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횟수로는 두 번째지만 거의 첫 번째 제대로 된 국무회의였죠. 그러니까 새 총리 그리고 새 국무조정실에서 특별히 배석자를 바꾸지 않은 상황이었고, 배석자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모셨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인 대답을 계속 드리는데요. 대통령은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그 권력의 향배와 관계가 없이 방송의 높은 질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송법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고, 그 내용과 혹은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따로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시아경제 임철량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대신에 대참에서 참석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나름대로 네. 뭐 의견을 개진하거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질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대참은 때문에. 위원장이 배석에 권한이 있을 때 그분이 특별한 사유를 가져서 걸석일 경우에 하는 게 대참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금은 방통위는 배제가 제가 되는 이진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방통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혹은 뭐 대참자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는 국무회의에 발언할 수 있지만 소관사무소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건의를 한 이후에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도 많은 조달청처럼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배석한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배석을 원한다라고 얘기했고 국무회의 전에 배석이 전달이 된 거고 그래서 참석한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송통신회가 굳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매주 배석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 배석위원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다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의장의 뜻에 따라서.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시 정도에 제가 추가 마지막 종교 지도자 오찬 관련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10초 있다가 30분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대통령실에 7대 종교 지도자 11명을 초청해 사회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 가르침을 청해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개신교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전승택 대주교가 참석했고,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됐고 갈등이 격화됐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보살피고 사랑과 자비로 국민을 평안하게 했어야 했는데 종교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통령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달라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오찬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 역할과 교육, 인권, 평화, 민주시민 양성, 기후위기, 지방균형 발전, 약자 보호, 의정 갈등 해소 등 폭넓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민주화 등 험난한 고비마다 국민들을 지켜온 종교의 역할이 언급됐는가 하면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국 사회는 전 세계의 자랑이 될 만하다 평가도 오갔습니다. 더불어 각 종단의 수건 사업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구체적 바람도 전달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해안과 지혜를 80여 분간 경청한 이 대통령을 보며 진우 스님은 참모들은 코피가 난다는데 대통령은 귀에서 피가 나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의 기본 역할인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과 몫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종교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오늘 식사 메뉴는 종교계의 생명 존중, 자비, 비폭력의 가치를 담아 오이 수삼 냉채, 흑임자 두부선, 마구이 등 채식 위주의 한식으로 마련됐고 풍요와 평화, 안식, 그리고 종교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후식으로 제공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특별히 없으시죠? 네, 그러면 질문은 받고 아마 브리핑이 좀 늦게